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10번째 시간이에요. 어, 어나운스먼트 중에서 지난 강의 수정 보완 여기서부터 하겠어요. 어, 여러분이 이제 수열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또는 대학에 와서 공학, 수학, 우리는 안 하지만 좀 배우는 노테이션 중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A sub n이라고 하면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것이 n번째 텀인지 아니면 수열 전체를 나타내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는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써도 알겠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이 쓰는 표기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A sub n 앞뒤로 이 라운드 브라켓 또는 퍼렌테시스라고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치 극한에서처럼 그 아래 끝, 위 끝 쓰듯이 이 특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다. 는 뜻으로 뭐 무한대까지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씀으로써 이게 n번째 텀이 아니라 전체 수열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기법, 노테이션이라고 하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게 또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좀 고상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아래 첨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n이 is an element of the set of all natural numbers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노테이션, 표기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n번째 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열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어떤 표기법을 보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두 번째나 세 번째 표기법을 좋아하는데 혼자서 쓸 때는 뭐 이렇게 네 번째 표기법도 사용하곤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옛날 책들을 보면 이런 표기법들도 있어요. 여기 parenthesis 대신에 이 curly bracket이라고 하죠. 컬이 있다. 그러니까 뭐 빠마 할 때 이렇게 뭐 말려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표기법들도 있는데 이제 요 계통들을 저는 싫어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 컬리 브라켓은 좀 집합 표기법에서 원소 내열법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수열이란 것은 an ordered collection of numbers잖아요. 순서가 중요한데 집합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기법은 좀 지양하고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는데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하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뭔지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을 말할 때도 x of n이라고 하면 그것이 n번째 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discrete time 시그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렉처 노트에 보면 뭐 이렇게 줄줄이 써놨잖아요. 본래 있던 거 말고 거기 보면 뭐 이런 식의 표기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안 헷갈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요. 사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난 퀴즈에서 우리 조교가 이제 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디퍼렌시에이터가 코잘하냐. 그래서 이제 이건 곤란하니까 인티그레이터로 바꾸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이 디퍼렌시에이터는 사실 좀 많이 애매해요. 디퍼렌시에이터는 전에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수학적인 디퍼렌시에이터와 물리적인 디퍼렌시에이터가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일단 물리적인 디퍼렌시에이터부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전자기학 시간에 전류와 전압과 이런 관계식들을 배울 때 여러분이 인덕터, 즉 코일이죠, 코일. 인덕터의 어떤 전류 I of T라는 것이 가해질 때 그 인덕터 양단에 인듀스 되는 뭐 기전력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전압 강하라고도 불러도 되지만 어쨌든 V가 어떻게 되죠? 전압이 V of T가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의 시간 미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이런 물리적인 컴포넌트들이 어, 인과율이 성립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미분기를 다룰 때는 그것이 일단 코잘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리얼 월드에서는 미분기는 코잘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RLC를 막 엮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타임머신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로또 당첨 번호를 알아내는 어떤 아날로그 시스템, 미분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포장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예, 그래서 이 물리적인 미분기, 리얼 월드의 미분기는 코잘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예전에 또 했던 거. 그럼 이것은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 만족해야 될 컨디션이 하나 있었죠. 리니어이면 뭐가 성립하는? 뭐죠? zero in, zero out이라고 했죠.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굉장히 간단한 렘마, 시스템이 리니어하면 제로 인풋, 제로 아웃풋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그, 컨트롤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제로 인, 제로 아웃을 만족하지 않으면 리니어가 아니다라는 것이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제로를 넣은 다음에 제로가 안 나오네요 하면서 그냥 리니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또 우리가 물리 시간에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커패시터나 아니면 인덕터를 어때요? 이니셜 컨디션에서 전기장이랑 자기장을 차징해 놓을 수가 있죠. 어떤 공간에. 그래 놓고는 우리가 자 지금부터 인풋이 들어갈 때 이 RLC 서킷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할 때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더 이상 아무 짓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RL 서킷이나 RLC 서킷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그 커패시터나 인덕터에 커패시터 무시하고 그러면 RL 서킷이라고 합시다. 인덕터에만 자기장이 공간에 퍼져 있어요. 넌제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에너지가 디서페이트 되죠. 그렇잖아요. 전기장, 자기장은 어때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공간에. 그런 것들은 제로를 넣어도 리스폰스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분기라는 것은 어때요? 이니셜 컨디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리니어가 아닐 수도 있죠. 일단 피지컬한 리얼 월드의 인덕터도 어때요? 일단 코잘은 해야 되겠지만 리니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타임 제로라는 것 또는 어떤 뭐 레퍼런스 타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주는데 그걸 제로라고 하고 나서 뭐 열심히 계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을 들은 학생들은 이미 봤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 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알 수 있듯이 딜레이를 준 인풋을 가하면 딜레이를 준 미분값이 나오니까 타임 인베리언트 하겠죠. 그래서 피지컬 월드의 인덕터는 이니셜 컨디션만 잘 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것만 잘 주고 나면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학적인 인덕터죠. 죄송해요. 수학적인 미분기죠. 수학적인 미분기는 어때요? 우리가 함수가 f of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x0에서의 기울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의 미분이죠. 그 다음에 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함수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 어떻게 보면 이제 x라는 우리는 x of t로 하니까 t축에서 과거의 값만 가지고 이 미분을 정의하지 않죠. 예.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값 가지고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적인 미분이란 것은 뭔가 코자알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 아마 좀 혼란이 왔었던 게 있을 텐데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구하면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인풋 아웃풋이 나타나는 시스템은 놀랍게도 넌 코잘한 해도 존재해요.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피지컬 월드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해들 중에서 넌 코잘한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미분기를 다룰 때 수학적인 미분기냐, 리얼 월드의 피지컬한 리얼 월드의 미분기냐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 홈워크 6는 곧 어사인이 될 거고요. 다음, 이번 주에. 그래서, 다음 화요일이 또, 듀가 되겠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난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빼먹었느냐고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소위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죠. 학습. 예. 여러분이 이제 학습자잖아요. 그렇죠? 학습이란 것은 한자로는 이제 두 글자로 나눠져 있어요. 뭐 제가 써봤자 여러분이 못 알아듣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뭐 제가
철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간만에 써봐서.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울 학 익힐 습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시노미 시스템이란 과목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일부 학생들은 불만이 좀 있을 거예요. 아, 전공 필수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짜증나. 수업 시간에 그냥 딱 듣고, 딱 끝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숙제를 하라는 등, 리딩 어사인먼트를 주는 등, 요구하는 게 많다. 400단위들은 안 그런 과목들이 많죠. 그냥 수업 시간 앉아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과목들이 많죠. 여러분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배우는 게 필요하고요. 익히는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익히는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최근에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다 하겠지. 그랬다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또 깨닫고, 최근까지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이번 학기에는 특히 여러분에게 교과서에 있는 그, 프로블럼을 많이 풀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어사인 한 것만 풀지 말고, 다른 것들도 보세요. 네. 그리고 리딩 어사이먼트도 그냥, 제출할 필요 없다는데, 그냥 뭘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다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매우 많이 있어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응용 선형 대수를 배웠고, 시노미 시스템을 배웠는데, 그 어떤 과목도 이 두 개를 통합한 다음에, 자, 여기 패럴렐리즘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씩 놓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누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통 사상 누각은 어때요? 기초도 없이 막 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뜻이지만 모든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세우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전공 필수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둥들이에요. 여기저기 몇 개 꽂히는 기둥들. 그다음에 전공 선택 과목은 어때요? 그냥 거기서 조금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누각을 짓고 싶으면 어때요? 스스로 그 기둥들을 연결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계가 저 뒤에, 여기는 있네요. 그렇죠? 1에서 12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데, 저게 여러분의 1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월부터 12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기 기간만 합치면은 12시부터 7시에 해당하는 전체 12분의 7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12분의 5가 방학이에요. 여러분은 뭘 해왔나요? 그냥, 젊음을 만끽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실제로 그 기간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그 12분의 7 동안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12분의 5를. 많은 여러분이, 그런 부담을 덜고 있죠. 포항공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젊음을 만끽하는 데 써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익힌다는 것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옛날 18세기 무슨 19세기 재벌집들 당시에 그런 집들이 있었죠. 귀족이나 자녀들이라서 제가 가정교사라서 도련님 아가씨 한번 요거 생각해 보시죠 하고 일주일 동안 시간 주고 그동안 다른 거 진도 나가고 제가 매니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에듀케이션의 매스 프로덕션의 시대예요. 대량 생산이 뭐예요? 커스터마이즈가 안 돼 있잖아요. 마치 기성복처럼 여러분이 맞춤형 양복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수선을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또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아까 잠시 또 얘기했지만, 미드텀 이그잼이 어쨌든, 화요일 날 보려고 했는데, 시험이 있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같은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여기서 보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 안 알려주시면 그냥 확정하겠어요. 전자출결은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이 학생이 출석했나 결석했나 아예 안 나오는데 제가 보고 안 온 것 같으면 그냥 결석으로 마킹하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정정 사유를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체 나가야 될 진도 중에서 매우 느리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는지를. 예를 들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것만 말하고 그냥 다 똑같아요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챕터 하나가 금방 끝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챕터 2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아마 목요일 날은 챕터 3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리뷰를 좀 하겠어요. 또 많이 까먹었겠지만 휴일이라서. 지난번에 이제 이 컨볼루션 썸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 동기는 뭐였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어떤 학생들은 수리물리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면서 공학, 수학 이런 거 요즘 뭐 들어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유료 강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많아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일부 학생들은 이제 성의가 있는 학생들은 돈을 내고 공학, 수학 이런 걸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다른 학교 대학원에 관련한 학생들은 그거 모르면 이제 좀 곤란할 수가 있죠. 면접할 때 이럴 때 너는 공학, 수학에서 뭐 공부했냐니까 그런 거 모르는데요 이랬다가 망했다라는 선배들 얘기들을 듣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던데 어,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라는 걸로 배워요. 오늘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이 과목에서는 이제 컨볼루션 썸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정의했어요. 어떻게 모티베이트가 됐죠? 예,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인풋 X를 가할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몰라요가 아니고 어떻게 했죠? 인풋을 분해를 했죠. 뭘로 분해했습니까? weighted sum of unit sample, delayed unit sample functions.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분해를 했냐면은 우리가 요 input x를 delta of n-k 이건 뭐죠? n의 함수로 봤을 때는 k가 바뀌면 유닛 샘플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죠. k가 0이면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거죠. 거기다가 어때요? 여기 x of k를 곱하고 k에 대해서 썸을 하면 모든 n에 대해서 여러분이 좌항과 우항,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를 비교하면 동일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흥미롭게도 각각의 n에 대해서 사실 이걸 잘 보면 단 한 텀만 넌제로니까 사실 무한 합인 것 같지만 큰 문제는 없죠. 맞습니까? 제가 어떤 리얼 넘버 또는 컴플렉스 넘버의 무한계의 합은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해석학적으로. 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x가 어떤 DT, LTI 시스템의 인가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y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x 자리에 요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쓰죠? 처음에 리니어리티를 쓰죠.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 시그마와 앞에 있는 상수에 불과한 xk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 다음 줄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라인이 하나 있죠. 시그마 오버 k, x of k 타임스 l of 델타 오브 n-k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뭡니까? 타임 k에서 n equal k라는 타임에서 유닛 샘플을 가했을 때 나오는 리스판스들의 어때요?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타임 인베리언스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타임 제로에서 임펄스를 가했을 때 임펄스를 가했을 때의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타임 k에서 임펄스를 가했을 때의 리스판스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제로에서 가했던 것을 k만큼 딜레이 시킨 거죠. 그게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놀랍게도 시스템의 아웃풋은 언제나 어때요? 임펄스 리스판스의 웨이티드 그러니까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이죠.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 오브 딜레이드 임펄스 리스판스다라는 것이 나왔고 이런 관계를 X와 H 두 개의 시퀀스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노테이션을 써서 여기에 XN이 들어가고 앞서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저는 이렇게 쓰고 싶겠죠. 여기 HN이 들어가서 여기에 YN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시퀀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n번째 텀들이 들어가서 n번째 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convolution sum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의할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하는 게 뭐죠? 수학적으로 그냥 이렇다가 아니라 모든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은 뭐예요? 각각의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은 그 자신의 impulse response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input output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mpulse response가 어떻다고요? DT LTI 시스템을 fully characterize 한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수학적으로. 내가 수학적으로 어떤 DT-LTI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면 임펄스 리스판스만 딱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오른쪽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스페시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렇게 디자인하면 이 DT-LTI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흥미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왼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요거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요 컨볼루션 썸의 흥미로운 프로퍼티들, 세 가지 프로퍼티, 커뮤테이티비티, 디스트리뷰티비티, 어소시어티비티를 쓰면 좀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커뮤테이티비티는 이 x와 h의 오른쪽 왼쪽, 즉 컨볼루션 썸의 오른쪽 왼쪽 아규먼트를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맞습니까? 두 개의 인풋 아규먼트의 순서를 바꿔도 출력은 동일하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패럴렐 인터커넥션에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H1 over N이라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고 이게 H2 over N이라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질 때 이렇게 더하고 여기 X라고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임펄스 리스판스는 이 두 임펄스 리스판스들의 합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티버티는 이렇게 패럴렐 인터커넥티드 된 LTI 시스템을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거꾸로 하나를 억지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고 사실 하나, 둘 다음은 뭐죠? 많다죠. 여러분이 원하면 어떤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게 7개로 쪼갠 다음에 7개의 패럴렐한 시스템으로 구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많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어소시어티버티는 어때요? 곱셈에서 생각한다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뭐죠? 어소시어티버티가 말하는 것은 순서는 그대로 있는데 괄호를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요 ABC의 순서는 그대로 있고 괄호를 어때요? 앞에 두 개로 묶었다가 뒤에 두 개로 묶어도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슷한 걸 어디서 봤어요? 예, 곱셈이 가능한 세 행렬의 곱에서도 똑같이 봤죠. 예, 일반적으로 그냥 곱셈에서 성립하는 것 같은 게 컨볼루션에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개의 시그널 X, Y, Z가 있다고 합시다. 세 개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그럼 어때요? X convolved with Y convolved G가 있는데 실제 컨볼루션은 단 두 개의 인풋 아규먼트들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씩 해야 돼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X와 Y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G와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먼저 Y와 G를 컨볼루션 한 다음에 앞에다가 X를 놓고 컨볼루션 해도 똑같다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얘가 뜻하는 건 뭐였어요? 그래서 얘가 뜻하는 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였죠. 예를 들면 X가 있어요. H1이 있고 H2가 있어요. 그리고 Y가 나왔어요. 어소시어티버티가 말하는 것은 뭐죠? 요게 뜻하는 게 뭐예요? 자, 요거랑 요거랑 먼저 컨볼루션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웃풋과 이너서열 컨볼루션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컨볼루션 하는데 뒤에 두 개를 먼저 한다는 것은 어소시어티버티가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리얼 인터커넥티드 된 두 개의 LTI 시스템을 하나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버티는 패럴렐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것이고 어소시어티버티는 시리얼 임플리멘테이션, 인터커넥션에 관한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여기 디어렘이 나오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이것이 저를 다른 인생을 살게 할 뻔했다고 했죠. 중간 시험에서. 어떻다고요? 얘 두 개를 잘 결합하면 죄송합니다. 커뮤터티버티와 어소시어티버티를 잘 결합하면 어떻다고요? 두 개의 연속 시리얼 인터커넥티드 된 DTLTI 시스템이 있을 때 이 두 개로 순서를 바꿔도 이 출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입력에 대해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과목에서는 하도 DT 또는 CT, LTI만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 학기쯤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노미 시스템에서 시리얼 인터커넥션 된 두 시스템은 순서를 바꿔도 된댔어 하고 막 바꿔요. 리니어 한지 안 한지 체크도 안 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한지 안 한지 체크도 안 하고 막 바꿔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재앙이 발생하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LTI일 때, 둘 다, 알겠어요? 둘 다 LTI일 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것이지, 이게 언제나 바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커뮤터티버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을 하다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좀 흥미로워요.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커뮤터티버티가 말하는 것은 이거랑 요거랑
Y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개가 주어졌는데 K 컨볼루션이야 하면은 어느 게 임펄스 리스판스고 어느 게 입력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구별할 수 없다는 거 하는 동안에 어때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각각의 타임 n에서 나오는 녀석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흥미로운 게 나왔죠? 컨볼루션 썸의 첫 번째는 뭐예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출력은 어때요?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인데 그것이 두 개로 인터프리트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출력은 요 임펄스 리스판스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이다. 왜냐하면 내가 입력을 임펄스로 분해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각각의 임펄스 리스판스들을 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임펄스 리스판스 H of N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각각의 위치에서 보니까 입력을 K축에서 넣고 얘를 K축에서 뒤집은 다음에 슬라이드 하면서 이너 프로덕트 한 것이 출력이다라는 두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커뮤터티버티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바꾸고 나면 이제 뭘로 볼 수 있어요? 출력을 입력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출력은 입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상한 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상해 보여도 입력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커뮤터티버티 때문에. 아까 임펄스 리스판스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납득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커뮤터티버티가 말하는 것은 출력은 또 한편으로 보면 입력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시그널은 K축에서 두고 임펄스 리스판스를 뒤집어서 슬라이딩을 했는데 그것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K축에서 두고 입력을 플립한 다음에 슬라이딩 해도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썸을 네 가지로 인터프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줄 알아야지 매우 유용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게 또 리뷰가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에코 마이크로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것을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으로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겠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에코 마이크로폰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X of N을 샘플된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고 출력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입력이 야호 이러면 출력해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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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게 다시 나오는데 감쇄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델타 오브 n 더하기 뭐 2분의 1의 델타 오브 뭐 n에 10을 빼고 이게 10이란 유니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예를 들어서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건데 한번 컨볼브를 해보세요. 이렇게 될 때 y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야호 시그널과 요 위에 hn을 컨볼루션을 해보면 x of n에 자, 요거 세 텀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디스트리뷰티버티에서 어떻게 됩니까? x와 델타 오브 n이 컨볼루션이 되는데 그건 뭐예요? x죠. 그래서 첫 번째 텀에 x가 나와요. 자, 두 번째 x와 2분의 1 델타 오브 n-10이에요. 뭐죠? 요거는 어떤 10만큼 딜레이 준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니까 입력이 스케일 되고 10만큼 딜레이가 돼서 나오겠고 세 번째 녀석은 4분의 1의 x에 20만큼 딜레이 된 게 나올 테니까 제가 야호라고 넣으면 야호, 야호, 야호라고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어때요? 아웃풋은 입력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쉽게 이거는 에코 비슷하네 라고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 경우에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분의 1, 여기 4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고 얘는 땅 때리면 임펄스를 때리면 임펄스가 나오고 좀 이따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만약 내가 야호를 넣으면 야호, 야호, 야호가 나오겠네 하고 딱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커뮤터티버티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대충 했고요. 이제 프리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챕터 2의 절반, 디스크리트 타임에 관한 부분을 거의 다 했는데 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냐면 DT, LTI 시스템이 있으면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게이 프로퍼티 가지고 지금 말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질문이 또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돌아가서 the set of all DT, LTI systems가 있으면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를 그리면서 제가 고젤러티,
리니어리티, 타임 인베런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목에서 지금 DTLTI는 뭐예요? 이 두 개의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죠. 그렇죠? 다시 코젤러티로 좀 돌아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예를 들면 discrete time causal LTI 시스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인터섹션인 요 가운데죠. 그것을 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딱 보고 얘가 코잘하네 아니네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이쯤에서 또 여러분이 만약 듣고 있다면 지금 딴짓을 막 하고 있었다면 그렇죠? 재빨리 더 딴짓을 해야죠. 여러분이 평생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막 이어버즈를 서둘러서 껴도 돼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ility라는 게 있어요. BIBO stability. 제어에서 매우 자주 나올 텐데 나중에 이것은 코젤러티 관련된 거고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ility는 stability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는 것이 무슨 뭐 스테이블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뭐 이런 스테빌리티 저런 스테빌리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BIBO 스테빌리티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내가 바운디드 되어 있는 인풋을 이 시스템에 가했을 때 항상 바운디드 된 아웃풋이 나오느냐. 만약 그것이 yes면 이 시스템은 바이보 스테이블 또는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 비보 스테이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예를 들면 DTLTI 시스템에 적용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관심사가 이 DTLTI 시스템이잖아요.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가 동시에 성립하는. 말했지만 계속해서 DTLTI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이라는 어떤 컨디션 하에서도 이 DTLTI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만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건 무엇이냐? 이제 렉처 노트 5인가요? 우리가? 4인가요? 네, 4로 들어가서 거의 3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컨티뉴스 타임에 새로 정의했어요.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하고 슝 하고 여기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에서 배웠던 게 컨티뉴스 타임 LTI 시스템에서 반복돼요. 이것도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귀마개 하고 혼자 막 큰 소리 틀어놓고 노이즈 캔슬러 딱 눌러놓고 큰 소리 하면 안 들리죠. 제가 하는 강의가. 혼자 생각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 여러분은 귀족집 자제가 아니고 더 이상 귀족집 자제들도 가정교사로 뭘 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정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문성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예를 들면 시노미 시스템의 전문성 있게 가르칠 수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전자회로도 전문성 있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전자기학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양자역학도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만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죠. 예. 그런데 뭐 일개 가정교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학문을 매스 프로듀스하는 대학에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학을 어때요? 그냥 앉아서 그냥 강의 시간에 다 끝나기를 바라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잘못 이용하고 있게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뭐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보면 알겠죠? 커뮤터티버티가 요거고, 디스트리뷰티버티가 요거고, 수학적으로는 어소시어티버티가 요거고, 그 다음에 얘들을 잘 결합하면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입식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뭐 디어렘이라고 해도 되고 렘마라도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씁시다. 디어렘 중요하니까. 이렇게 뭐 THM 쓰면 디어렘이라는 거예요. 말했지만 우리가 뭐 수학적인 형식을 가져온 거지 수학에서의 디어렘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기하고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매우 잘 읽혀요.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사고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definition이 뭐지? 특히 이 오른쪽 빌딩에 있는 과목들을 배울 때는 여러분이 definition이 뭐지? 수학이랑 똑같아요. existence, uniqueness에 대해서 생각하고 consequence에 해당하는 렘마, proposition, theorem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너무 단순한 결과인 corollary 같은 것, 그 다음에 example 이렇게 보는 게 완전 수학적인 어떤 과목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하죠. 스스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theorem은 이런 겁니다. DTLTI 시스템이 있어요. DTLTI가 있어요, 일단.
요거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A DT-LTI system is causal if and only if its impulse response is a causal signal. 예. 전에 우리가 causal signal, right-sided signal 이런 거 구별을 했었죠. causal signal은 뭐죠? 어떤 x of n이 causal signal이라는 것은 x of n과 x of n times u of n이 같아야죠. 모든 n에서. 맞습니까? u of n을 곱한다는 것은 인덱스, 타임 인덱스가 제로 이상인 것에는 그냥 두고 나머지 다 0을 곱해서 없애버리는데 없애도 똑같으면 causal signal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이거 놀랍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the set of all discrete time 시스템이고 causal, linear, time invariance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관심이 있는데 요거 causality 하면 요 세 개가 인터섹션 되는 요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일단 impulse response가 딱 주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이 linear time invariant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impulse response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얘가 right 오른쪽에만 있네? 넌제로에는 그러니까 넌제로인데만 뭐예요? 타임 인덱스가 0 이상인 곳에서만 넌제로 밸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 인덱스가 음수인 데는 없는 거죠. 다 0인 거죠.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다는 거. by inspection 여러분이 causal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conditional statement의 true, false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때는 수학의 정석만 보더라도 또는 고등학교 과정이 여러분이랑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새 몇 년 사이에 계속 이 중학교 과정이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고등학교에 있는 게 빠지면서 교육부와 이런 데서 교육과 기술부 한때 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걸로 범위를 막 줄여버리고 대학에서 알아서 하세요. 미국에 있는데 보니까 다 가르치지도 않고 중국에서도 뭐 고등학교에서는 미적분 안 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하나요? 이런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막 떠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일본은 어떻고 미국에 포항공대 정도 올 애들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듣는 AP에 미적분 다 들어있고 뭐 서영대수 다 들어있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렇죠? 그냥 대한민국 일반 고등학교 교육은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정석 끼고 다니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뭐 수학의 정석 5번 봤다고 하고 다 학원에서 하는 거죠. 혼자서 하는 애는 전체 중에 10%도 안 되고 1%도 안 될 거예요. 예. 학원 과외 온상이 과학고 영재학교 가겠다는 애들에게 벌어진 일이고 여러분의 절반도 여러분 부모님이 열심히 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영어로는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저는 제가 과학고랑 제가 독재자잖아요. 그러면 일반 과학고는 3년 만에 졸업 못하게 할 거예요. 예. 대학교 과정 막 배우잖아요. 그 대학 와서 친구들 막 붙잡고 일반고 나온 애들 같이 술 마시면서 인생을 망가뜨리죠, 여러분들. 예. 저희 아들은 20학번이고 여러분 중에 20학번 있지만 일반고 나와서 공대를 갔는데 제가 불러서 말했어요. 합격하고 나서. 네가 그냥 올라가서 과학고 영재학교 나온 애들이랑 1학년 때부터 술 마시고 당구 치고 노래방 가면은 네 인생은 망할 거다. 걔들 인생은 불쏘시개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포항에 끌고 와서 제가 예전에 보던 수학을 정석 꺼내가지고 거기 선형대수 나오고 하는데 공부해 시켰어요. 네. 할로데이 레즈닝 번역판 가져와서 너 공부해. 안 그러면 망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안 망했죠, 1학년 때는. 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망했어요. 네. 여러분 중에 절반과 같이 놀다가.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로는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국제적인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돼서 과학고 마치고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미국의 우수한 대학교에 들어오는 애들만큼 영어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지 뭐가 국제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권 미리 가르쳐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도 않고 뭐 예전에 우리 때는 그래도 처음에 들어오면 뭐 진리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 빠졌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는 간단히 얘기하면 if A then B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또 집합 가지고 말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이건 노테이셔널 어뷰즈인데 그냥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의 각각의 스테이트먼트도 AB라고 할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집합도 AB라고 그냥 표기를 할게요. 여기서. 그래서 not A 그러면 A 컴플리먼트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여기서 말하는 B예요. B. 예. DT-LTI system is causal. 이게 B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if and only if. 그렇죠? IFF라고 쓰죠. 그 다음에 A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이 있는데 if라고 붙은 방향. 그러니까 if 이거 then 이거죠. 왜냐하면 if and only if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if A then B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그게 sufficiency죠. 예. A면 B가 되기 충분하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쪽 방향을 sufficiency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if B then A니까 그거를 direct part라고 해요. 증명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증명하면 되고요. 또 거꾸로 converse part를 증명을 해야죠. only if part를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디어렘인데 또 이렇게 돼요. 얘를 풀었으면 DTL-TL system is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le if and only if 요 조건. 요게 이제 여기 A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좀 제가 친절하게 나눠놨지만 if and only if니까 먼저 if를 생각하면 B if A죠. 그러니까 if A then B잖아요. 그래서 if A then B를 할 때 A is sufficient for B라고 하고 if 파트를 direct 파트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if A then B, A는 B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바운디드 인풋 또는 바운디드 시그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양수 m이 있어서 파이나이트 해야 돼요. 예.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이 플러스 마이너스 m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플러스 m 마이너스 m 하면 요 사이에 다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바운디드예요. m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존재만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존재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데피니션에서도. 그러면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은 뭐냐? 내가 어떤 바운디드 인풋을 가하면 아웃풋도 바운디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바운드일 필요는 없어요. 입력이 m으로 바운드 됐으면 아웃풋은 n으로 바운드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게 sufficient condition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요 if 파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면이라고 했어요. 네, 잠깐 맞나요? 네. 네, 지금 맞게 하고 있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예, 여기 있네요. 예, 제가 여기서 표시를 좀 잘못했는데, 예, 잠시만요. 음,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요 B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또한 뭐예요?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온다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요쪽 방향을 증명할 때, 요 조건뿐만 아니라 바운디드 인풋이라는 가정을 해서 결국은 바운디드 아웃풋이라는 것만 보이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것은 바운디드 인풋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n-k지만 k에 대해서 다 썸을 하면 n에 대해서 무관하게 요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k축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플립을 하든 딜레이를 주든 간에 h of k의 합은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요 컨디션이고요. absolutely sumable 하다고 해요. 절대값을 취해서 sum 했더니 그것이 finite 하다. 그래서 absolute summability라고 해요. absolutely summable 하고 그다음에 h가 finite 하면 요 upper bound이기 때문에 요 x도 finite 하니까 요거 때문에 finite라서 y도 finite 한 거.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only if 파트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bounded input, bounded output을 만족하면 얘가 성립한다. absolutely summable한 impulse response를 갖는다는 건데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 그냥 쭉 B로부터 implies A로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proof by contradiction 또는 그것과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proof by contraposition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proof by contraposition이고 이렇게 하면 proof by contradiction인데 뭐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핵심은 뭐냐면 어떤 발레가 되는 녀석을 하나 찾아가지고 모순이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할 걸 대비해서 제가 숙제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벌써. 예, Discrete Time LTI 시스템에 대해서 한 파트가 끝났어요. 어떤 파트가 끝났느냐?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보고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은 어떤 Discrete LTI 시스템이 이런 특성을 갖는구나가 끝나버렸어요, 벌써.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예, Continuous Time 시스템에 대해서 동일한 걸 하는 거죠. 우와, 그러면 잠깐만, 뭐 이번 시간 하면 이번 학기 끝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 영역에서 여러분이 Discrete Time LTI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 그것 말고 얘를 변환한 주파수 영역에서 하는 게 이제 이 과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교수님들께 얘기하면 시노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번 주 아마 목요일부터 배울 푸리에 어널리시스라는 거예요.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의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도 볼 수도 있고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도 볼 수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Z 트랜스폼도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렉처 노트 4에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렉처 노트 3에서는 DTLTI에 대해서 배웠는데 동일한 일을 CTLTI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예요. 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당연히 Yes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앰비셔스 하잖아요. 그럼 정말 다시 말하지만 이어팟을 꺼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노이즈 캔슬로 눌러놓고 지금부터 혼자 생각해야 돼. 아, 좋아.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진도 나가겠지만 내가 이거 스스로 알아내야겠어.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오늘 리뷰할 때도 했지만 주입식이에요. 또 죄송해요. 해야 될 건 뭐냐면 입력을 뭐예요? 입력을 다르게 나타내야 되겠죠. 뭔가. 그렇잖아요. DTL 시스템일 때 어떻게 했어요? 입력을. 유닛 유닛 샘플들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냈잖아요.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x of n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는 거의 외워야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걸 손으로 안 써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계속 공부할 때 얘기하지만 이 오른쪽 건물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과목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샤프심을 소비했느냐가 여러분 실력을 결정해요. 눈으로 백날 봐도 한 번 안 써보면 몰라요. 예전에 시노미 시스템을 오래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제가 딱 맡았을 때 아마 한 2006년쯤 맡았을 텐데 뭐라고 하셨냐면 놀랍게도 기말고사에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정의를 써보라고 했더니 반 이상의 학생들이 틀렸다. 이런 엽기적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경악을 했는데.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쉬웠죠? 자, 이제 똑같은 일을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하려고 해요. T축이에요. 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는 셀 수 있게 무한계로 쪼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항상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무한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봐요. 여기는 n축에 가능한 값이 몇 개예요? 셀 수 있게 무한계죠. 그런데 여기는 t축에 t는 셀 수 없게 무한계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벌써 이제 감을 좀 잡았겠지만 유리수만으로도 사실 거의 충분해요. 프랙티컬하게는. 맞아요? 어차피 모든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파이나이트 프리시즌을 갖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인피니트 프리시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파이나이트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로 한다고 해서 세상에 뭐 몹쓸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좋은 일만 많이 생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셀 수 없게 무한계가 있는 t들을 적당히 셀 수 있는 무한계로 쪼개도 그것을 굉장히 잘게 쪼개면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현실을, 우리는 특히 엔지니어니까 현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죠. 점점 시간을 짧게 하고 이러면은 이게 심지어 전류를 모델링 했다고 하더라도 전류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자 하나 지나가는 걸 카운팅 해야 되잖아요. 퀀타이즈 돼 있잖아요. 양자화되어 있잖아요. 이 세계는. 그렇잖아요. 무한히 잘게 쪼갤 수 없잖아요. 뭐 물리화학, 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분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수학적인 모델은 무한히 자를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작게 자르면 셀 수 있게 유한계로도 셀 수 있게 유한계로 쪼개면 셀 수 없는 무한계를 근사를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에. 물론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여러분이 그 한계를 반드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델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예, 여기 뭐 보면은 뭔가 힌트가 오죠. 예, 고등학교 때 했던 소위 구분구적법이라는 거 비스무리한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니까 뭐 몇 차, 8차 교육과정인가요? 구분구적법을 빼버렸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넣는다는 희소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배웠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녔던 학원이나 여러분을 가르치셨던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교육부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건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예. 제가 잠깐 비난을 하면 비판이 아니라 세상에 제가 지난번 교육과정에 있는 그 정적분의 정의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었어요?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는 부정적분을 이밸류에이션 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완전 미친 소리예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뭐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뭐죠? 그게 바로 부정적분은 그렇잖아요. 정적분에 아래끝 위끝 대입해서 빼면 나온다요. 그게 띠어렘이에요, 띠어렘. 예? 띠어렘을 데피니션이라고 하고 가르치는 수학이 무슨 수학이에요? 안 가르치는 이만 못하죠. 예.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Fundamental Theorem,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가장 중요한, 더예요, 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정의라고 해놨다가 자기들도 뭐 비난을 너무 받았겠죠. 그래서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이죠. 다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집어넣고, 정적분은 처음에 면접부터 하나씩 정해 나가는 걸로 훌륭하게 다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혹시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와서도 미적분학 수업을 듣고 뭐 했겠지만 여전히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그냥 대입한 것으로 정의된다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빨리 개조를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얘를 잘게 쪼개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편의상 제로로부터 어떤 양수 델타 간격으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등 간격으로. 반드시 등 간격은 아니어도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하겠어요. 네. 실제로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도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네. 말했지만 고매한 띠어리는 중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때요? 어프락시메이션과 저스티피케이션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압축을 해서 중간 과정 다 빼버리고 결론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결론 나오는 거 보고는 이건 너무 어려워. 난 못할 거야 라고 자꾸 할 생각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쳐다보면 금방 나오는데 요즘은 뉴턴이 실제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뭐 유도해놨잖아요. 그거 리거러스하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극한 이런 개념도 제대로 몰랐고 극한 개념 가지고 어때요? 18세기 수학자들이 싸워요. 뉴턴이 언제 사람인데? 그 사람들보다 100년도 더 전의 사람인데.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뭐 이렇게 어려운 뭐를 해서 나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근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쪼개요. 쪼갠 다음에 쓸 방법이 뭐예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으로도 하고 뭐 오른쪽 끝 왼쪽 끝 다 있죠. 그렇죠? 구분구적법 할 때는 여러분이 뭐 왼쪽 끝 오른쪽 끝 했지만 나중에 리만 적분 찾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거 만약 적분한다면 그 구간에서 제일 큰 값 작은 값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띠어렘들이 좀 리스트릭션이 있어서 유한한 값을 갖는 함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근데 다 무시하고 여기서처럼 그냥 왼쪽 끝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해봅시다. 물론 이제 이 커브가 오리지널 타임 펑션이 너무 이상하게 변하는 병적인 함수, 패톨로지컬 펑션이라고 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이상한 함수. 사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모든 유리수에서 0이고 뭐 무리수에서 1인 함수. 그러면서 그게 주기함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여러분 헷갈리게 했었잖아요. 네. 그런 함수는 실제로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뭐 의미가 없죠. 전류나 전압으로 존재하지 않죠. 네. 수학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얘가 스무드하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이게 스무드하다는 것도 여러 단계의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냥 충분히 부드러운 함수라고 다들 생각했고 그것을 그 이후에 수학자들이 여러 가지 리거러스한 걸로 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absolute continuous, absolute continuity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스무드한 걸 한편으로 정의했더니 그런 정의를 만족하는 시그널의 집합에서는 뭐뭐뭐뭐가 성립하더라. 아름다운 수학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건 아니야. 립시츠라는 사람이 립시츠 컨디션이라는 걸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무드니스를 정했더니 또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그냥 미분 가지고, 미분 가능성 가지고 하는 거죠. 한 번 미분해서 걔가 연속인 함수. 두 번 미분해서도 연속인 함수. 그래서 그런 어떤 스무드니스 정의라면 또 흥미로운 것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스무드한 커브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닌 것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닌 것들도 피지컬, 리얼 월드 시그널이면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유리수에서 0이다가 무리수에서 1이 되고 이런 시그널은 없는 거예요, 사실. 엔지니어링 센스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x of t를 이제, 이렇게 플랫한, piecewise, constant 펑션 가지고 approximation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수식을 쓸 수 있죠, 여러분이. 이거 구분 구적법 할 때는 똑같아요. 네. 적분은 아닌데, 구분 구적법 할 때는 똑같아요. x of t가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x hat이라는 녀석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를 기준으로 요거를 예를 들면 제로 번째 인터벌이라고 하면 인터벌 개수는 셀 수 있게 무한개고 K 델타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죠? 네. 폭이 델타고 높이가 1인 함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걸 시프트해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런 함수를 정의해 볼까요? rect x, rect t. 자, t 1, 1. 그런데 여기 델타를 쓰면 델타 분의 1. 어때요? 그래서 rect t, rectangular pulse인데 이게 width가 되는 거예요. width. width, height 곱은 1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rect 델타 t-k 델타. 그 다음에 높이를 1로 맞춰야 되니까 다시 델타를 곱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x head of t는 x가 충분히 스무드하고 델타가 굉장히 작으면 x랑 매우 유사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LTI 시스템에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에 x를 이제 집어넣어서 뭐 나오는 걸 볼 텐데 x와 x 햇이 비슷하니까 x 햇을 넣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x 햇.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자, y of t는 어떤 리니어 시스템에 x를 집어넣은 것인데 그것은 x 대신에 x 햇을 집어넣은 것과 비슷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x 햇은 정의되기를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완전히 동일하죠.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t의 함수에만 작용하니까 요 렉트에만 적용되니까 시그마 x 델타는 다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여러분은 요 녀석이 필요해요. 저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녀석이죠. 폭이 델타고 여기가 k 델타고 높이는 델타분의 편의상 요 델타는 안에 집어넣을게요. 계속. 네,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면적이 아니지. 잠깐만요. 다시. 아니에요. 잠깐만. 렉트. 헷갈리고 있어요. 잠깐만. 어, 음, 네. 렉트의 면적을 1로. 네. 아닌데, 렉트의 면적을 1로. 렉트는 높이를 1로 하는데, 보통. 예. 제가, 여기 노테이션을 좀 바꿀게요. 죄송해요. 얘는 여전히 1로 합시다. 1로 하고요. 그러면, 얘도 필요 없고요.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델타, 1 오버 델타 이렇게 뽑아낼게요. 그럼 이제 얘는 뭐예요? 얘는 에리어, 면적이 1인 거죠, 항상. 델타 값에 상관없이. 맞습니까?
높이가 1이었는데 본래 정의에서 렉탱귤러 펄스는 높이가 1이었는데 폭에 상관없이 제가 1 오버 델타를 곱했어요. 델타를 뽑아내고. 그래서 얘는 면적은 1인 녀석이에요. 자, 면적이 1인데 이제 뭘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근사를 충분히 잘 하려면 델타를 무지 작게 해야 되겠죠. 이제 무지 작은 녀석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너무너무 작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작아. 라고 할 델타를 생각하면 어때요? 저희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갈 때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무한계고 좀 헷갈리긴 한데 이 녀석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녀석을 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되죠? 폭이 무지 작죠? 그렇죠? 폭이 무지무지 작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사실 0으로 가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렉트 델타 1 오버 델타의 t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걔는 뭐예요? 얘는 이제 대부분의 t에서는 값이 0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0 근처에서만 어떤 값을 갖죠. 높이는 1 오버 델타고 폭이 델타고 매우 작게. 맞습니까? 네. 이제 저 리스판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무지무지 폭이 작고 높이가 따라서 무지무지 큰 어떤 입력에 대한 리스판스를 내가 알면 걔를 H of T라고 합시다. 얘가 들어갔을 때 CT, LTI의 리스판스를 H of T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얘를 다시 쓰면 여러분이 구분구적법 형식으로 하면 놀랍게도 저 서메이션 그다음에 이게 DX로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타우로 치환할게요. 이렇게 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돼요. 해보세요. 직접.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분구적법에 쓸 때처럼. 예. 이 녀석이 델타 타우가 되고 D 타우가 되고 이게 X of T가 되고 X of 타우가 되고 소리. 예. 얘가 H of T 마이너스 타우가 돼요. 저 적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잠깐 완전히 패럴렐한데? 그럼 얘를 컨볼루션이라고 정해볼까? 여기서 요 적분 변수 타우는 별로 안 중요하죠. 여러분이 t가 아닌 뭘로 바꿔도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이 인티그런드라고 하죠. 이거를 서먼드, 디비든드 할 듯이 그러니까 p라는 게 당하다죠. 적분되는 요 녀석은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고 나면 t의 함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t로 쓴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타우 t로 쓰기도 하는데 그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적분이기 때문에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라고 하겠어요. 또는 인티그레이션.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은 이제 요 아주 이상한 놈 아주 폭은 작으면서 높이는 무지 큰 하지만 면적은 1인 녀석을 가했을 때 나오는 리스판스 걔를 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겠어요. 또는 유닛 임펄스 리스판스. 왜 임펄스라고 해요? 빵 하는 게 임펄스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큰 소리 나는 걸 임펄스라고 하니까 딱 맞죠? 비유가. 맞아요? 걔와 입력의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라는 거.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이거 봐도 어때요? 이 녀석을 봐도 임펄스 리스판스의 또 딜레이드 웨이티드 인티그랄이죠. 동일한 인터프리테이션인데 썸이 인티그레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얻었는데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썼던 놈은 뭐가 되느냐?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상한 표기법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t축이고요. 여기가 타우면 여기서 폭이 무한히 작고 높이가 무한히 큰데 면적이 1인 어떤 놈. 사실 그런
함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 저거를 폴 디렉이죠.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배웠던 지금 기준으로 하면 원자 물리학자인가요? 뭐, 이 사람이 양자역학 뭐 이런 거 하신 분.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막 썼을 때 수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 그랬어.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유용하고. 그럼 어때요? 수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죠. 그래서 저거를 펑션이라고 하지 않고 generalized functions의 하나로 이제 포함을 시켜놨어요. generalized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펑션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일반화된 함수다. 그래서 요 델타 오브 t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델타 오브 t는 델타 오브 t라는 얘는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고요. 델타 오브 t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t가 제로가 아닌 모든 값에서 거의 모든 값에서 0이고 t가 제로 근처에서만 아주 작은 폭으로 넌제로인데 값이 무지무지 커서 적분하면 1이 되는 녀석. 이상한 함수죠. 그것을 델타 오브 t라고 하고 얘를 델타 오브 t를 더 유닛 임펄스 펑션 또는 델타 펑션, 디렉 델타 펑션, 더 디렉 델타 펑션 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유닛 빼고 그냥 더 임펄스 펑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게 뜻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내고 내니까 제가 여기서 중간에 유도했던 과정을 또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저렇게 어프락시메이션을 안 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서 x를 델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x of 타우를 쓸게요. 그 다음에 델타 of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고요. 저 오퍼레이터는 t 함수에만 적용되니까 인티그레이션과 x of 타우는 밖으로 뽑혀 나오고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은 임펄스를 타우에서 가했을 때의 리스판스라서 h of t 마이너스 타우, 임펄스 리스판스를 타우만큼 딜레이 시킨 거라고 정의하면 출력은 이렇게 되고 이건 또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우리가 컨볼루션 인티그랄로 정의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유도 과정이라서 중간에 어프락시메이션을 제가 막 넣었고 피스와이즈 컨스탄트로 이제 싹 없애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더 shifting property, shift는 채로 치다예요. 제가 어디 써놨어요 여기. property of the direct delta function, direct delta function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럼 저거를 shifting property라고 하느냐? 저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컨볼루션 싸움은 어때요? 두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하나가 슬라이딩 코릴레이션에 관한 거라서 어때요? K로 그때는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냐면 어떤 T에서 내가 값을 알고 싶어서 타우 축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타우 축이에요. 그럼 X 오브 타우가 있죠. 이게 여러분의 입력이라고 합시다. 얘는 뭐죠, 얘는? 얘는 일단 뒤집었죠. 그다음에 T만큼 시프트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뭐냐면 어떤 타임 T에서 뭔가 있는데 표기법을 이렇게 해요. 두 개의 화살표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화살 쓰고 이게 1 이렇게 쓰면 적분해서 1이 되는 델타 펑션이 타임 T에 있다. 타우축 입장에서 봤을 때 T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 식을 보세요. 타우축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적분을 정말 수행해야죠. 자, 쭉 적분합시다. 곱해봐요. 얘는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인데 여기는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로를 적분한다고 뭐 값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본래 함수 x 오브 t라는 값이 있겠죠. 타우축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 높이는 지금 요 높이는 x 오브 t예요. 그렇죠? x 오브 t인데 여러분이 어때요? 아주 폭은 좁으면서 높이는 무지 크고 적분하면 1인 녀석을 곱해놨는데 다시 적분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x 오브 t가 나오겠죠.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적분하면 마치 x 오브 타우를 채로 치는데 그 채가 어떻게 돼 있어? 보통 채라는 것은 가로 세로로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숭숭숭 빠져나오는데 얘는 딱 t에서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shifting property라고 하는데 제가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저거를 휙 읽으면서 지나가면서 안 찾아본 거예요. 교수가 됐어요. 이거 가르치다가 shifting property라고 했더니 학생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shifting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뻘겋게 됐죠. 교수가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개망신을 당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미국에서 교수를 할지 모르는데 개망신 안 당하려면 지금 열심히 교과서를 읽어놓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화이트 라이예요. 화이트 라이인데 이해하기 편한 방법은 이거예요. 시프팅 프로퍼티고 뭐고 다 없애고 그냥 델타 오브 t는 t가 0이 아니면 0이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t가 0이 아니면 0이고 t가 0이면 무한대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적분하면 1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해하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절대 쓰지 말아요. 항상 디렉 델타는 인티그레이션 안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shifting property가 defining 하는 property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수학과 가서 generalized function theory 공부를 안 하고도 이제 시그널 젠 시스템즈와 관련된 걸 다 할 수 있고 참고로 수학과 가도 generalized function 하시는 교수님 찾기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디렉 델타를 쓰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정수론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우리 선배 하나가 PhD 디펜스를 했는데 제어공학 쪽으로 디펜스를 했는데 와가지고 투덜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PhD 디펜스를 하다 보면 이제 탁과 교수님들을 한 분씩 넣거든요. 우리과 교수님만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수학과 교수님을 넣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필이면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였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학생이 컨트롤 하다 보면 디렉 델타를 쓰는데 막 썼더니 그건 뭐냐 이런 거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함수냐 그래가지고 고전했다는 뭐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거의. 자 어쨌거나 generalized function theory다 는 걸 알면 되겠고 이게 설명이 쭉 있어요. 참고로 이게 실제로 유용한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RC 서킷이 있고 여러분이 여기 볼티지 소스가 있는데 볼티지 소스에 예를 들어서 어떤 폭이 델타 동안 여러분이 직류를 가해요. 그런데 그 높이가 델타분의 1이 되게 해요. 뭔가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매우 작으면 이건 매우 크겠죠. 그리고 편의상 R과 C는 아주 큰 값이 가해져도 안 망가지는 걸로 합시다. 근데 실제로 큰 값이 가해지면 망가질 수 있죠. 저항이든 커패시터든 어때요? 팍 가하면 어때요? 이게 절연 파괴 이런 게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타버릴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란 RC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를 그 서킷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터들이 있죠. 거기다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델타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델타를 1로 놓으면 이렇게 삥 하고 올라갔다가 차징이 됐다가 그렇죠. 커패시터가 딱 되면 디스차지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폭을 점점 작게 하는 대신에 차지되는 양을 일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점점 얘가 이렇게 차징되는 시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델타를 무한히 좁히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미 회로 시간에 좀 배웠겠지만 제로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어떤 상수로부터 exponentially decaying 하는 그런 리스판스가 나오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이 배웠어요. 서킷 시간에. 아마 제 생각에 이거 델타 펑션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얘는 다시 얘기하지만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요 shifting property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가 델타 오브 t shifting property를 써서 x 오브 t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를 쓰면 컨볼루션 인티그랄로 출력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출력은 입력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인티그랄이다 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t에서 보면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할게요. 다 똑같으니까. 자,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까 디스크리트 타임 할 때도 똑같은 페이지가 있었어요. 이 그림도 심지어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커뮤터티버티,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버티, 어소시어티버티, 그 다음에 마지막엔 뭐예요? 순서 바꿔도 똑같다. 디어렘.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코젤러티 오늘 했죠? 그 다음에 바이보스 테이블 똑같아요. 따라서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밑에 좀 더 있긴 해요. 미분기, 접분기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될 게 뭐냐면, shifting property에 따르면 x of t와 delta of t 마이너스 t0를 컨볼루션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정의에 대입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돼요? 인풋 시그널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t0인 시스템에 인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디렉 델타를 제로에 빵 하고 넣었더니 출력에서는 t0에서 빵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t0만큼 딜레이 돼서 나온 거죠. 따라서 얘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퀴즈 시간에 예전에 이런 걸 내봤어요. 이걸 아니까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얘는 x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 t2를 t0, t1으로 나타내라. 놀랍게도 반 이상이 틀리죠. 뭐겠어요? t0 플러스 t1이죠, 그냥. 예. 왜냐하면 얘는 뭐예요? x를 t0만큼 딜레이 준 거잖아요. 맞아요? 시스템은 근데 또 t1만큼 또 딜레이를 주죠, 걔한테. 그럼 x가 t0 플러스 t1만큼 딜레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거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티그레이터는 뭐다? 여기서 물론 인티그레이션 할 때도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데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주고 나면 네, 그다음에 여기서처럼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할 수 있는데 임펄스 리스판스가 놀랍게도 인티그레이터는 U of T가 돼요. 그리고 이제 스텝 리스판스라는 걸 정의하는데 U of T를 가했을 때 나오는 걸로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임펄스를 가할 수 있겠어요? 임펄스 가하면 리얼 월드 서킷은 타버리겠죠. 그런데 유닛 스텝은 뭐예요? 어떤 제로다가 예를 들면 1V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유닛을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스케일만 하면 되잖아요. 시스템이 안 타게.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것을 S of T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여러분이 임펄스 리스판스를 적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윗끝이 T예요. 따라서 뭐예요? 여러분이 유닛 스텝 리스판스로부터 임펄스 리스판스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고 거꾸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적분한 것이 유닛 스텝 리스판스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왜 빨리 나가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읽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한 부분을 배우고 나면 다른 부분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